전라북도 남원의 한 외곽 마을. 이곳은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가난하고 늙어가는 주민들만 남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 시장통에서는 오늘도 최강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동네 짱이요. 누구든지 덤벼봐. 31살 최강철은 소주병을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학력, 술과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는 동네에서 주먹 좀 쓰는 인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그 유명세란 것도 이제는 시들해진 옛 이야기에 불과했죠. 또 시작이네, 저놈이.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철은 그런 시선 따위는 아예 무시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시장 한켠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김말숙은 65의 나이에도 억척스럽게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약했어요. 저놈이 언제 철이 들려나. 말숙은 순대를 썰어가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강철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거든요. 어머니, 순대국 하나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자 말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국물을 떠서 내놓았습니다. 강철이가 또 나댔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나이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강철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놈은 인생 망했어. 이제 회생 불가야. 어머니만 불쌍하지. 그런 말들이 강철의 귀에도 들렸지만 강철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술병을 흔들어댔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만식은 55의 나이로 마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강철을 눈엣 가시처럼 격이고 있었어요. 매번 문제만 일으키는 강철 때문에 마을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뭐가 되겠어. 만식은 강철이 지나갈 때마다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마을 회관에 만식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죠. 야야, 큰일 났다. 이번에 군부대에서 우리 마을로 훈련 온단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대대장이 여군이라네? 웃기지 않냐? 여자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 만식은 깔깔 웃으며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강철에게 어떤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더더욱 알 리 없었죠.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곧 이 평온함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로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신기해하며 창문 너머로 내다보았지만 곧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구령 소리가 들려오고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거든요.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군대가 왜 여기까지 와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야?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술에 취한 최강철이 훈련 중인 부대 앞을 가로막고 나타났어요. 소주 한 병을 손에 든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강철은 정렬에 있는 군인들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군 대대장이 뭐 별거라고? 강철의 큰 목소리에 훈련 중이던 군인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규율이 엄격한 부대였거든요. 니들이 여길 뭐라고 건방지게 휘젓고 다녀? 꺼져라, 이 엑스년아. 강철은 소주병을 흔들어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부대 맨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간인 협조가 필요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29살의 한서진 대대장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단단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군복 위에 달린 계급장이 그녀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죠. 서진은 강철을 담담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강철을 차근차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강철은 그런 서진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군 주제에 군대는 남자들이 하는 거야. 까불지 마라. 강철은 뻔뻔하게 피식 웃으며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참에 군대 꼴 좀 망가뜨려 보자는 심산이었어요. 술김에 용기가 생긴 것도 있었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아, 그만해. 괜한 일 만들지 말고.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하지만 강철은 주민들의 만류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인데 허락도 없이 와서 설치면 어떻게 해?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강철의 행동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 신원 좀 조사해 봐야겠네. 서진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군 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씩씩하고 엄격한 성격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깊었죠. 훈련 계속하세요. 서진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군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철은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어요. 내 말 못 들었어?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강철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하 중 한 명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 상황 파악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강철은 결국 혼자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 여자는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피하기 마련인데,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강철이가 또 사고 쳤네. 군인들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정작 서진은 부대 막사에서 강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서 본 것은 분노가 아니라 외로움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강철은 우연히 마을 편의점에서 서진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술 기운이 없는 상태였어요. 평소처럼 컵라면에 순대를 말아먹고 있던 강철 앞에 갑자기 군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혹시 당신 최강철 씨 맞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충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던 그 여군 대대장인 것을 알아챘죠. 그래, 왜? 나 잡아갈 거야? 강철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술이 깨고 나니 며칠 전 일이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과할 생각은 없었어요. 군인이 민간인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강철은 비아냥대며 라면을 계속 먹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인사? 강철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멀리하거나 무시하는데 이 여자는 왜 자꾸 말을 걸어오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 마을에서 훈련하는 동안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진의 말에 강철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서로 알고 지내? 야,
너 정말 웃기는 여자네. 그때부터 서진은 강철 주변을 묘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마을 주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환경 정화 봉사, 어르신들 안부 확인,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까지 도맡아 했죠. 대대장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까지야. 부하들이 말렸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군인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특히 서진은 강철의 어머니 김말숙의 순대국밥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또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말숙은 서진이 올 때마다 반가워했어요. 젊은 여군이 자신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군부대에서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대국을 먹으며 말숙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 강철이가 혹시 패 끼치지 않았어요? 말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강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이렇게 따뜻한 분인데 왜 아들은 저렇게 거칠어졌을까? 한편 강철은 서진의 이런 행동들을 지켜보며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가 뭔 속셈이야?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 붙어 다니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그 여군 대대장,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어르신들한테도 예의 바르고 우리 마을에 저런 분이 와주시다니. 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강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강철이 평소처럼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최강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서진의 제안에 강철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 나랑? 네. 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둘은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주문하고 강철은 콜라를 시켰어요. 이 마을에서 평생 사셨나 봐요? 그러게. 힘드셨겠어요. 서진의 말에 강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 힘들어? 그냥 사는 거지. 하지만 강철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11시 강철은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쓰러졌다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다리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려갔어요. 엄마. 강철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군인 서너 명이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고 한서진 대대장이 직접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 갑니다. 서진은 김말숙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강철아, 미안하다. 엄마 말하지 마요. 괜찮아요. 강철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과로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강철은 처음으로 서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욕했던 이 여자가 정작 어머니가 위험할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왜 너희가 이런 걸 해?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는데 서진은 구급차에 말쑥을 태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니까요. 그 대답이 강철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병원에서 말숙은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엄마, 당분간 가게 문 닫고 쉬세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아?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강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책임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군 대대장,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다더라. 어떻게 대대장이 직접 나서서 저런 일까지 하지? 혹시 높은 분 딸이 아닐까? 마을 이장 박만식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군, 우리가 우습게 봐선 안 돼. 만식은 주민들을 마을 회관에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약이라도 저분이 정말 높은 분이라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특히 강철이 때문에.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 며칠 전에 서진에게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퍼져나갔어요. 강철이한테 조심하라고 해야겠어. 아니면 아예 서진 대대장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든지. 한편 강철은 어머니를 돌보며 복잡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나? 강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주다니. 며칠 후 서진이 말숙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마워요, 대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말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최강철 씨도 어머니 잘 돌보고 계시네요. 서진이 강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당연한 거죠. 강철의 대답에는 전에 없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정체에 대한 추측들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군부대 훈련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전,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차량 번호판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옷차림새도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저게 뭐야? 경호원들 아닌가?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나타났고 국방부 장관의 승용차까지 따라왔어요. 심지어 방송국 중계 차량과 카메라들까지 마을 곳곳에 자리를 잡았죠. 마을 회관 앞 광장에는 임시 단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술렁이는 가운데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이장님, 이게 뭔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렇게 되었네. 박만식 이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군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지만 이런 규모일 줄은 몰랐거든요. 강철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광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들려오던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서진이 정말 특별한 사람일까?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강철아, 저게 뭔 일이냐? 모르겠어요, 엄마. 오전 10시, 드디어 단상에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마지막으로 한서진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진의 어깨에는 특별한 휘장이 달려 있었고 표정도 한층 더 엄숙해 보였어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주민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지난 2주 동안 저희 부대가 이곳에서 훈련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다음 말이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강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한서진입니다. 그 순간 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의 한숨 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강철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감히 대통령 딸한테. 강철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자신이 서진에게 했던 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군 주제에 꺼져라 이 X년아, 온갖 욕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강철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 김말숙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가야, 이제 어쩌냐? 말숙은 강철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통령 딸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생각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에게는 그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나는 끝났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강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철이가 대통령 딸한테 그런 짓을. 이제 우리 마을 망했네. 저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겠어. 박만식 이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강철을 노려봤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철은 모든 시선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은 중얼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광장이 조용해지자 강철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철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아가야, 밥이라도 먹어라. 배고프지 않아요. 강철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대통령 딸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 결과로 닥칠 수 있는 일들. 감옥에 갈까? 아니면 어디론가 끌려갈까? 강철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찰이 오지도 않았고 누군가 찾아오지도 않았죠. 오히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최강철 씨 계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한서진의 것이었습니다. 강철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 아가야, 대대장님이 오셨다. 김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나 못 봐요. 못 만나요. 그래도 나와야지. 이럴 때일수록 말숙은 강철의 등을 떠밀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해 보였죠. 강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최강철 씨.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런 거 아니었죠? 서진의 질문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네. 강철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딸이기 전에 군인이고 군인이기 전에 그냥 사람이죠. 강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을 처벌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제가 한 짓은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서진이 강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당신도. 그 말이 강철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 자신 같은 사람도? 저는 이번에 이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당신 어머니에게서요. 서진이 김말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 정말 대단하세요. 말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최강철 씨. 서진이 다시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보여준 모습,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강철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순간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판단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서진의 말에 강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불씨, 희망이라는 것이었어요. 나 같은 놈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변하고 싶어 해야 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그날 밤 서진이 돌아간 후 강철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강철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들을 모두 꺼내 하수구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든 방 앞에 조용히 앉아 생각했죠. 엄마를 위해서라도 변해야겠다. 이제 정말로. 다음 날 아침 강철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갔습니다. 순대를 썰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머, 강철이가 일을 도와주네. 변했나 봐. 주민들은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빛으로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강철 자신도 이런 일상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부대를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2주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대대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좋아졌어. 다시 오실 수 있나요? 주민들은 서진에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김말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고마웠어요, 대대장님. 우리 강철이를 봐주셔서. 할머니야말로 고마웠어요. 그런 와중에 강철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어머니 일을 도우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오후 5시 부대가 마을을 떠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강철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진을 찾아갔어요. 부대 임시 막사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서진을 발견했죠. 대대장님, 최강철 씨?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둘은 마을 뒷산 초입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강철은 여러 번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죠. 말씀하세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자 강철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 용서 안 돼도 돼요.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다고요? 네. 저를 사람 취급해줘서요. 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저를 사람답게 봐준 건 어머니랑 대대장님이 처음이에요. 서진은 조용히 강철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문제아였어요. 공부도 못하고 싸움만 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떤지 알아요. 강철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온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어차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대장님이 달랐어요. 저한테 욕을 먹고도 화내지 않고 엄마가 쓰러졌을 때도 도와주시고 강철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데려가던 모습을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 같은 놈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강철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나 같은 놈도. 강철이 간절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최강철 씨, 강한 사람이라고요? 저를?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려고 노력하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서진은 강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으셨네요. 최강철. 가장 강한 철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요? 뭘 배우셨는데요? 진짜 용기가 뭔지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변하려고 애쓰는 강철이 더 용감해 보였거든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대장님, 네. 언젠가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강철의 질문에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두 사람은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을 건달이었던 강철에게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이가 대통령 딸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강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강철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 변화를 행동으로 옮길 차례였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마을에는 조금씩 활기가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최강철이었죠. 강철아, 순대 더 썰어줘. 네, 엄마. 순대국밥집에서 강철은 능숙하게 순대를 썰고 있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지 석 달째, 어머니의 가게 일을 성실히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 강철이가 정말 많이 변했네. 맞아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단골 손님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강철이 있을 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강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후가 되자 강철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강철은 마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배웠던 태권도 실력을 살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강철 선생님, 선생님 왔다.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강철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뭘 배울까? 발차기요. 품새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강철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얘들아,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니? 몰라요. 나쁜 사람 때려주려고요. 아이들의 순진한 대답에 강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는 거야. 강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나도 변했잖아. 선생님도 변했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나쁜 일만 했는데 이제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강철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는 한서진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빠, 그 마을 기억하세요? 남원 말이냐?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서진은 마을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최강철 씨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너한테 욕했던 사람 아니냐? 대통령이 의아해하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분이에요. 그런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분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어요. 마을 전체를 위해서요. 서진의 말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성장한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마을로 돌아온 강철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생 많다. 뭐려? 당연한 거죠. 강철은 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왜? 제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강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김말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가가 이렇게 철이 들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서진 대대장님 덕분도요. 강철은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만식 이장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우리 마을을 농촌 체험 마을로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금도 나온다네요.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혹시 서진 대대장님이 도와주신 건 아닐까요? 누군가 말하자 모든 시선이 강철에게 향했습니다. 강철이 덕분인가 봐. 맞아. 강철이가 변하니까 우리 마을도 복이 오네. 강철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화면이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며 마을 전체를 비췄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강철의 집에서도 온화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강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나도 변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이에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민서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김영숙의 발소리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서야, 일어나야지. 오늘도 떡 싸는 거 도와줘야 한다. 김영숙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재래시장에서 30년째 떡집을 운영하는 48살의 여인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민서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찹쌀떡을 비닐봉지에 담으면서도 머릿속으론 어제 풀던 수학 문제를 떠올렸어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에 미국에서 온 새 선생님이 온대요. 그래, 미국 선생님이라니 대단하네. 너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야 한다. 김영숙은 딸의 말에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를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재래시장 떡집 딸이 미국에서 온 선생님 앞에 서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싶었거든요. 내가 잘 돼야 우리도 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해.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떡을 포장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30분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가 떠들썩했어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남자가 교무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바로 마이클 브라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와, 진짜 미국 사람이다. 완전 영화배우 같지 않아? 친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 이상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야, 민서야. 너 또 수학 문제집 가져왔구나. 미국 선생님한테 보여줄 거야? 이상우는 평소에 민서를 가끔 놀리긴 했지만 은근히 챙겨주는 친구였어요. 민서가 늘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겼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풀고 싶어서.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문제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 마이클 브라운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마이클은 영어로만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이클의 눈빛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 학생들이구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주지. 마이클의 말투에서 한국 학생들을 얕보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잡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김영숙은 그런 딸이 안쓰러웠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민서야,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자라. 네, 엄마. 조금만 더요. 민서의 눈은 수학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우월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꼭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도봉구 재래시장, 떡집 딸 강민서의 꿈은 그렇게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2장 문제의 발단 마이클의 모욕. 일주일이 지나고 마이클 브라운의 수학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앞에 선 마이클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내렸어요. 마이클은 영어로 말하며 학생들을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너희들이 과연 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칠판에 적힌 문제는 3차방 정식과 로그 함수가 결합된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우는 아예 포기한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죠. 마이클이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연필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였어요. 그런데 맨 뒷자리에 앉은 민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연필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함수의 성질을 분석하고 치환적분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떡을 싸며 들려준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시간 다 됐어요. 마이클이 손뼉을 쳤을 때 민서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답은 X3Y2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칠판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답이 맞았거든요. 정말로? 계산기도 안 쓰고 10분 만에 풀었다고? 마이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민서에게 집중됐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미국 명문대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마이만은 민서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로 풀었어요. 과정을 보여드릴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직하게 임하길 바란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민서를 바라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민서야. 너 진짜 푸른 거야?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민서를 챙겨주던 이상우마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응,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민서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쾅 닫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김영숙이 떡집에서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엄마, 나 오늘 수학 문제 맞췄는데 선생님이 안 믿어줘. 민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 미국 선생님이 우리 딸을 무시했다고? 어디 그럴 수가 있어. 김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내렸어요. 재래시장 떡집 아줌마가 외국인 교사에게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민서야, 속상하겠지만 참아라.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김영숙의 목소리에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
나 진짜 증명해 보이고 싶어.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오늘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서 풀기 시작했어요. 이젠 그만 좀 자라.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잖아. 김영숙이 다그쳤지만 민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엄마. 나 꼭 해내고 싶어요. 밤이 깊어가도 민서의 연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비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더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김영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만이 가난한 떡집 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학교 게시판에 교내 수학 경시대회 공고가 붙었습니다. 민서는 그 공고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내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모집, 출제 마이클 브라운 교사. 공고문 아래쪽에 적힌 마이클의 이름을 보는 순간 민서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 말이에요. 민서야, 너 정말 나갈 거야? 이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이상우는 민서를 더욱 신경 써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응, 나갈 거야. 이번엔 꼭 보여줄 거야. 민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성미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대화를 들었어요. 민서야, 경시대회에 관심이 있구나? 54살의 최성미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습니다. 특히 민서의 노력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최성미 선생님의 눈빛에는 걱정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민서는 김영숙에게 경시대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나가려고 해. 경시대회? 그게 뭐야? 김영숙은 떡반죽을 치대며 물었습니다. 경시대회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문제 푸는 거예요. 1등하면 상도 주고요. 그래, 우리 민서가 그런 대회에도 나간다고? 김영숙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요. 나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요. 민서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되었어요. 경시대회 당일 강당에는 각 학년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민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요. 마이클이 시험지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내가 특별히 준비했다. 미국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각오하고 풀어라. 마이클의 눈이 민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번엔 어디 한번 해보자는 도전장이 담겨 있었어요. 시험이 시작되자 민서는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함수의 극한, 미분적분, 확률과 통계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넘나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중학교 경시 대회치고는 너무 어려운데? 민서는 의심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떡을 싸며 기른 집중력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지만 민서만큼은 손을 쉬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도 차근차근 정리해가며 답을 구해나갔어요. 마이클은 감독하면서 민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설마 이번에도? 라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시간 종료. 2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강당을 나갔지만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민서야, 어땠어? 이상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어려웠어. 민서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1등 강민서. 민서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민서가 1등이야? 대박이다.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간 마이클은 민서의 답안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다. 이 정도 문제를 중학생이 풀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마이클의 머릿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서는 집에 돌아가 김영숙에게 1등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서가? 김영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어머니의 품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련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경시대회 우승 발표 다음 날 민서는 기분 좋게 등교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친구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민서야,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천재 맞구나.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마이클이 교장 선생님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강민서 학생의 답안지에 부정행위 흔적이 보입니다. 마이클은 민서의 답안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 말인가? 이 문제들은 미국 대학교 수준입니다. 중학생이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시험 감독은 선생님이 직접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답안을 보면 누군가 미리 가르쳐준 흔적이 역력합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서가 자신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학교 전체가 민서의 부정행위 의혹으로 시끄러워졌어요. 민서가 컨닝했다며? 진짜? 그럼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역시 믿고 있었는데. 교실로 돌아온 민서는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혹시 정말. 상우야, 너까지 그런 말하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이상우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우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방과 후 민서는 담임인 최성미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서야, 앉아라. 최성미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안 했어요. 혼자 힘으로 푼 거예요. 민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를 믿는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구나. 최성미 선생님은 민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마이클 선생님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교장 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조사가 진행될 거야. 그동안 경시대회 결과는 보류된다. 최성미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김영숙이 떡집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학교에서 나보고 부정행위했다고 해요. 민서는 흐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서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김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학부모님, 내일 학교로 오셔서 상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야, 너 설마 정말 그런 거 아니지? 순간 어머니마저 의심하는 듯한 말에 민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도 너무 놀라서. 김영숙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니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나 억울해요. 나 진짜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서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어머니마저 의심한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다. 물론 우리 딸을 믿지. 김영숙은 딸을 꼭 껴안으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하는 민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피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더욱 노골적인 시선들이 따라왔어요. 어제까지 축하해주던 친구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만이 민서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민서야, 내가 이 아이를 알아요.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최성미 선생님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미 학교 전체에 퍼진 의혹을 거두어내기에는 말이에요. 민서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느꼈던 기쁨과 자부심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억울함과 분노만 남았어요. 학교 전체가 민서의 부정행위 의혹으로 들끓었습니다. 교무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격론이 벌어졌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를 두둔했지만 마이클의 주장은 확고했어요. 이 문제들은 한국의 중학교 과정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이클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 출신이라는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강민서 학생의 경시대회 우승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꿈 같았던 우승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든요. 민서야, 괜찮아? 이상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민서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숙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서야, 밥 먹어라. 이러면 몸만 상한다.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마이클은 교실에서 승리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로 모든 학생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다. 마이클의 말은 직접적으로 민서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민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이상했어.
떡집 딸이 갑자기 그렇게 잘할 리가 없지. 마지막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민서는 혼자 구석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야, 저기 컨닝녀 있다. 쟤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만 나빠졌어. 민서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참느라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최성미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어서 교실로 돌아가라. 학생들이 흩어지자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 옆에 앉았어요. 민서야, 선생님은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최성미 선생님의 위로도 민서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오후 수업 시간 마이클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실력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 있을 리 없지.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살아라. 마이클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모욕이었거든요. 민서는 책상에 엎드려 견디려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민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선생님에게 대드는 거야?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았어요. 김영숙이 떡집 일을 마치고 와서 딸의 모습을 보더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서야, 그만 일어나라. 이러면 안 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며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 그냥 떡집 일에만 신경 쓰자. 공부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닌가 봐. 김영숙도 이제 포기하는 투였어요. 딸이 받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요, 엄마. 나도 이제 포기할래요. 민서는 처음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지금까지 풀어왔던 수학 문제집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수학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도봉구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래시장도 떡집도 그리고 민서의 꿈도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세상은 안 바뀌나 봐. 민서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알지 못했어요. 민서가 학교를 결석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최성미 선생님이 직접 민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선생님은 잠시 멈춰 섰어요. 여기가 민서 집이구나. 최성미 선생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민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김영숙이 나왔습니다. 어머, 선생님이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영숙은 당황해하며 급히 집안을 정리했어요. 손님을 맞을 만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민서는 어디 있나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김영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서야, 선생님이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야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왜 오셨어요? 너 때문에 왔지. 들어가도 될까? 최성미 선생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민서야, 이건 뭐야? 다 버릴 거예요. 이제 수학 안 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은 민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선생님이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요?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 수학을 했었단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수학을 했다는 말이 의외였거든요. 선생님이 너 또래였을 때는 1970년대였어. 그때 선생님은 수학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었지. 최성미 선생님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여자는 수학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였거든. 최성미 선생님의 목소리에 오랜 한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선생님은 포기했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잃었지.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된 거야.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자상하고 든든했던 최성미 선생님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너를 보면서 선생님은 생각했어. 아, 이 아이가 내가 못다 한 꿈을 이루는구나.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나도 그랬다면 좋았을걸. 하지만 선생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해. 선생님은 포기했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최성미 선생님은 상자에서 수학 문제집을 하나 꺼냈어요.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든 과정을 기록해둬. 왜요? 언젠가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최성미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돌아간 후 민서는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생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민서는 상자에서 수학 문제집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출제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김영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다시 해볼래요. 뭘? 수학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영숙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걱정됐어요. 민서야,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든 걸 기록해 둘 거예요. 민서는 새 공책을 꺼내 문제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식을 사용했는지, 왜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밤늦게까지 민서는 문제를 풀고 또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김영숙은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떡집에서 번 돈으로 새 공책과 연필을 몰래 사왔어요. 민서야, 이거 써라. 엄마, 언제 사오셨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우리 딸 보니까 사주고 싶어서.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해도 딸의 꿈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서는 어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번엔 꼭 해낼게요. 그날부터 민서는 밤마다 문제를 풀고 영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듯이 말이에요.
창밖으로 도봉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민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민서가 교실에 나타나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서 왔네.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민서는 담임인 최성미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교생 앞에서 마이클 선생님께 공개 시연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최성미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준비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민서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실패하면. 괜찮아요, 선생님. 저 진짜 할 수 있어요. 민서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점심시간 교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서 학생이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과 마이클에게 민서의 제안을 전했어요.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죠. 마이클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번에야말로 민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 출제는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민서가 홀로 서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마이클이 앉아 있었고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선언과 함께 시연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문제는 3차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문제를 읽더니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함수의 미분을 찾겠습니다. 민서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중요한 점은 도함수가 0인 경우입니다. 민서는 차근차근 미분을 계산하고 극값을 구해 나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더욱 복잡한 적분 문제였습니다. 부품별 통합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부분적분 공식을 적용하며 단계별로 해결해 나갔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이클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 문제는 확률과 통계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넘나드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확률 분포는 정규 곡선을 따릅니다. 민서는 확률 분포를 그리며 정확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강당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대박이다. 정말 풀고 있어. 마지막 문제는 마이클이 특별히 준비한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복소수와 삼각함수가 결합된 문제였어요. 민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는 유형이었거든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 수 있어. 최성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민서는 마음을 다잡고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 삼각함수로 변환하고 오일러 공식을 적용해 나갔어요.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여 I 세타의 거듭 제곱은 I 세타 더하기 I 신 세타와 같습니다. 민서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마침내 민서가 마지막 답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최종 답은 3 더하기 2i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민서, 민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미국 교육청에서 나온 감시관 존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선생님의 불공정 평가건으로 조사차 왔습니다. 존스 감시관이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학생의 실력을 의심하고 부당하게 평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건 마이클이 말을 더듬었어요. 방금 시연을 지켜봤는데 이 학생의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존스 감시관의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민서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최성미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가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김영숙도 뒤늦게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떡집을 급히 닫고 온 거였어요. 우리 딸, 우리 민서. 김영숙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시선을 받으며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눈물 속에서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엄마, 선생님, 저 해냈어요.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터져나갔습니다. 재래시장 떡집 딸의 당당한 승리였어요. 공개 시연이 끝난 지 한 달 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서울 대표로 선발된 것은 물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래시장 떡집 딸 수학 영재로 화제. 신문 헤드라인에 민서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김영숙은 그 신문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민서가 신문에까지 나왔네. 도봉구 재래시장은 그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떡집으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거든요. 영숙이 내가 딸 잘 키웠구나. 민서가 우리 시장 자랑이야. 김영숙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뒷바라지한 보람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떡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김영숙이 떡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번까지 민서를 의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그때 의심해서. 괜찮아, 상우야. 이해해. 이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민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미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교무실에서는 마이클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교육청 조사 결과 마이클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공정하지 못한 평가와 학생에 대한 편견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마이클 선생님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민서는 최성미 선생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래, 민서야. 시련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도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민서야. 내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었어. 선생님은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최성미 선생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넌 이제 내 꿈까지 이뤄주렴. 선생님이 못다한 그 꿈 말이야.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후 민서는 전국 대회를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타게 되었습니다. 김영숙과 최성미 선생님이 배웅을 나왔어요. 민서야,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김영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한 거예요. 전국대회에서 민서는 당당히 금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서울 도봉구 재래시장 떡집 딸 강민서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여자라고, 외국인이 아니라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한국 소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놀라움이었어요. 시장 전체가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강민서 전국대회 금상 축하합니다. 도봉구의 자랑 민서. 김영숙은 시장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민서가 TV에도 나왔어요.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래요. 그날 저녁 좁은 반지하 방에서 민서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꿈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도봉구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은 어둡지 않았어요.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거든요. 엄마, 선생님, 나 꼭 더 멀리 갈게요. 한국 소녀의 힘을 온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재래시장 떡집 딸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온 나라를 감동시키는 큰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진짜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김영숙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민서 정말 자랑스럽다. 도봉구 재래시장의 밤은 깊어갔지만 한 소녀의 꿈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